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선일보 논설고문이신 강찬석 칼럼을 소개해 드리고요, 논평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찬석 논설고문은요, 우리나라 언론인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 제가 논평을 해 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요, 용산 대통령 오만 심판, 다음 관역은 여의도 대통령입니다. 여의도 대통령 하면 누군지 알고 계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통 S 아니면 노다. 그런데 다른 대답이 돌아왔다. 바뀐다도 아니고 바뀌지 않는다도 아니었다.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을 꽤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강찬석 칼럼니스트가 그동안 윤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당연히 마음도 행동도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뢰를 몇 가지 들었다. 검찰에서 연맺은 검찰 일반직 출신을 대통령실 요직에 여럿 앉히면 부작용이 날 것이란 지적이 거듭됐는데 그대로 아니냐고 했다. 또한 친인척 부정이 터지면 그 순간 대통령의 권위는 산산조각이 날 테니 특별 감찰관 임명하라고 그렇게도 재촉했는데 어찌 됐냐고도 했다. 저도 비공식적으로 지난 2월에요. 2월 초순경에 대통령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신문고 역할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도 저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특별감찰관법에 의해서 특별감찰관을 현재까지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입으로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니 상대 이야기를 경청해 귀로 설득하라는 충고를 받아들이더냐고도 했다. 4.10 총선은 사실 예고된 벼락이었다. 자, 부정선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그 메이저 언론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4.10 총선은 사실 예고된 벼락이었다? 부정선거 없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완전한 윤석열 당이다. 당 대표를 서너 차례 끌어내리고 주저앉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몇 번 돌린 끝에 본인의 원을 풀었다. 뭐 틀린 얘기 아니죠. 대통령 선거 낙선자 이재명이 국회의원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으로 명함을 몇 번 받고 민주당을 완전히 이재명 당으로 만든 것과 비슷하다.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에요. 이재명 당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전체주의로 갈 확률이 매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당이 이재명 당에 졌다, 패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내후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2027년 대통령 선거도 물 건너 가버릴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당이 바뀌려면 대통령 윤석열이 달라져야 한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짜고 이거 고소 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부정선거 했는데 2026년도 지방선거, 2027년도 대선에서도 대통령 선거도 이렇게 더불어민주당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된다면 아마 싹쓸이할 겁니다. 완전히 대한민국 체제가 바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한다는 것도 지금 부정선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 이 얘기 아닌가요?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간판 보고 찍은 유권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 당시 검찰총장이 하고서 후보로 나섰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 정권 핍박을 받고 공정과 상식 깃발을 든 윤석열 얼굴을 보고 투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려고 온갖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가운데 10% 가까이가 이번에 이재명 당을 찍었다고 한다. 그렇죠. 이탈표가 나올 수 있겠죠. 실망하고요. 중도층, 부동층, 유권자이었을 것이다. 이재명의 사람 됨됨이가 갑자기 미덥게 보였을 리 없다. 윤석열이 미워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그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다시 영남 출신이 돌아온다 해서 당이 뒤숭숭하다. 그렇죠. 지금 이제 원내대표 누가 됐습니까? 추경호 씨가 됐죠. 윤석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도 하고 부총리를 역임한 추경호 씨가 이번에 당선돼가지고 원내대표가 된 거죠. 그 심정은 알겠는데 그럼 다른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다는 말인가?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자 중 90명이 당선이 되었는데 59명이 영남이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만 102석을 얻었다. 영남 당선자를 빼면 31명밖에 남지 않는다. 대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7, 국민의힘 0, 스코어는 충격적이다. 인적 자원이 바닥났다. 이것도 틀린 얘기예요. 원래 부정선거 했기 때문에 7대 0이 된 겁니다. 제가 이미 방송해드렸지만 대전광역시 지역구에 7명인데요 7대 0이라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는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4대 3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명이 당선되고 국민의힘 3명이 당선됐는데 부정선거로 낙선이 된 겁니다. 명단 말씀드릴까요? 동구에는 이은권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대덕구에는 박경호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부정선거로 낙선이 된 겁니다. 동구는 윤창현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부정선거로 낙선된 거예요. 그래서 대전광역시는 4대 3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서울은요 48개 지역인데요 37대 11입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37대 11, 더불어민주당이 37명, 국민의힘이 11명인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서울은 19대 29입니다. 그러니까 18명이 당선이 됐는데 낙선자로 바뀐 거예요. 예?
18명이 29명이 당선이 됐는데 11명만 당선시키고 18명은 탈락시켰습니다. 낙선시켰어요. 부정선거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48개 지역에서 29개 지역을 커버했다는 건 엄청난 파워입니다. 예. 그러니 이런 내용을 언론인들이 모르고 글을 잘못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진실이 왜곡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 역시도 언론 글을 읽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올바르지 않아요. TV에 나와서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쓰레기란 얘기예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예? 그 진실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정선거 파헤쳐야 돼요. 국민의힘은 70대, 80대가 지지하는 정당이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강 북쪽에서 출마하려면 낙선을 각오해야 하는 부자 정당이다. 20대와 여성 유권자는 관심밖에 없는 투명 정당이다.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 중산층 정당, 중년 세대 정당, 새 세대를 키우는 미래 정당, 가난한 사람을 보듬는 따뜻한 정당, 젊은이에게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동기를 부여하는 희망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제가 지난해인가 말이죠. 국회회관에서 어떤 포럼이 열렸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게으르다. 무능하다. 법안 발의도 많이 하지 않는다. 제가 칼럼을 써봐서 압니다. 입법 칼럼을.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중에 진보적인 의원들은 정말 유능하고 실력 있고 그런 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지무지하게 위험스러운 정당이다. 왜? 종북 세력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좌파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고가 건전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날 며칠 안 먹고 안 마시고 사막을 건너는 강인한 동물 낙타도 짐을 무리하게 실으면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에 허리가 동강 난다고 한다. 총선 전후 어느 시점에 국민의힘 허리가 부러졌을까? 억지스러운 강서구청장, 지난 2023년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도 엄청난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이 됐습니다. 사우디의 119대 29로 대표한 엑스포 유치 도전, 2013년 11월이죠. 해병대 사병 희생 원인 수사, 2023년 지난해 7월입니다. 이 사건 관련자라고 야당 공격받던 전직 국방부 장관 주 호주 대사 부임, 올해 3월 10일입니다. 여러 주장이 있다. 그중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는 디올백이었을 것이다. 북한을 드나드는 목사가 놓은 덫에 부인이 걸려들고 대통령이 KBS 대담에서 그걸 아쉽다고 표현한 순간 총선은 날아갔다. 상식과 공정이란 정권의 명분이 정권을 겨누는 칼로 바뀌고 말았다. 부정선거를 모르니까 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48개 지역에서 29개 지역이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37대 11로 졌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렇게 당락이 바뀌었는데 모든 언론들이 은희금폐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건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 운동 막 하고 있잖아요.
수사하라 하고 여러 단체들이 데모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런 기사 나는 거 봤습니까? 한 군데도 기사가 나지 않습니다. 메이저 언론에서요. 그러면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숨기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글이 강찬석 그 원로 언론이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인생 선배님 되시고 그런데 이 글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4.10 총선은 대통령의 오만에 대한 심판이다. 국민의힘이 졌으니까 윤석열 당이 오만으로 심판해서 졌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 속이 후련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은 후련할 것이다. 지금은 국민이 심판이다. 갖가지 특검도 국민 눈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2대 법안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박찬대 외 17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받아들이면 망할 수도 있지만 거부하면 당장 쓰나미가 몰려온다. 대통령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며 자기를 바꿔야 한다. 도대체 이 의미를 뭐라고 보는 겁니까?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밝힌다면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대통령으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대통령이 이걸 못하는 겁니까? 네? 진짜 절벽에서 뛰어내리며 자기를 바꿔야 한다. 국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다음 먹잇감을 찾는다. 용산 대통령 다음 심판 대상은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의 오만이다. 이렇게 이재명 당을 이어간다면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경제권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며칠 전 한국 경제를 어디 한 곳 성한데가 없는 성인병 종합 세트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동원해 그 몸에 각종 독극약 처방을 들이붓고 있다. 나라 병이 깊어져야 이재명 정치도 끝난다는 게 한때 기적의 나라였던 이 나라의 비극이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하고 원희룡 대표가 했지만 원희룡 그 후보가 이겼어요. 22대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못하는 거예요? 추미애 의원도 이용한테 졌습니다. 네? 이현주도 졌어요. 전현희도 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선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부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정치화된 사법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 65조 규정에 의해서 법관들, 검사, 판사들 탄핵소추 의결권을 또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지금 대한민국이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정한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자유민주주의로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경제도 어렵고 힘들지만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부정선거를 알아야 돼요. 부정선거,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대한민국의 원로 언론인이신 평생을 언론에 종사했잖아요. 지금 조선일보 논설 고문으로서 훌륭한 글을 쓰고 있지만 이게 왜곡된 글이라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모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세요. 서울에만 29명이 당선됐습니다. 대전에서 7대 0이라고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예. 강 논설 의원께서는. 그러나 4대 3이에요. 4대 3. 압도적으로 3명이 이겼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할 뿐이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말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